어떤 경우에도 존중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법치국가고 그게 입헌국가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헌법재판소의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회 수석전문위원, 국회 사무처 의사국장 등 추가 정의를 신청을 했습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과정 전반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현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측은 13개의 탄핵 사유를 각각 투표하지 않고 한데 모아서 의결한 일괄 투표는 위헌이고 개별 탄핵 사유마다 소추의 사유,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국회법 130조 3항을 위반했고 고의로 불출석한 정인 예컨대 고영태 같은 경우입니다. 진술서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여 형사소송법 규정 제313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였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 탄핵 제도를 만든 미국 제도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여러 사유를 모아서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독립된 탄핵 사유를 따져야 합니다. 사유별로 국회에서 투표를 했다면 13개 탄핵 사유 모두 통과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탄핵 사유만으로 과연 234명의 국회의원이 찬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둘째, 증거조사 없는 탄핵소추도 문제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9일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소추 사유에 대한 증거 수집과 조사 과정을 생략을 했습니다. 국회는 발의된 탄핵소추안을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를 하여서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증거 수집 과정 등을 거쳐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셋째, 현재는 형사재판으로 확정되지 않은 검찰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할 수도 증거로 채택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헌재법 제32조의 내용입니다. 더욱이 탄핵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헌재법 제51조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위태로운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영태의 진술서와 관련해서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증거 능력까지 부여하고 있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한 번 재판으로 끝나서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충실하게 심리를 해서 억울한 탄핵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나중에라도 국민들이 봤을 때 그때의 재판이 한 점 절차상의 흠결이나 하자가 없다는 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피청구인 대리인 측에서 주장하는 이의를 단순히 지연 전략으로 매도하지 말고 정당한 내용인지 충실하게 심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6개월 내에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탄핵 재판도 아직 3개월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 모두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